안녕하세요, 백산입니다. 오늘도 관상학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관상학 공부는 그냥 관상책만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론이기 때문에 책으로 처음에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많은 분야의 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치를 파악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치에 맞게끔 살아가죠.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것은, 이 세상은 이치에 맞게끔 돌아가는 게 이 세상의, 그리고 자연의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상학 공부한다고 해서 사진 놓고 나 눈, 코, 입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면에는 다른 공부도 많이 합니다. 또 역학, 역술을 아는 분들은 그래야만 되고요. 관상학은 이치를 터득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것을 누가 먼저, 누가 빨리 터득하냐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은 하나의 이치를 갖고 설명을 드린다는 것 같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관상평도 그런 쪽으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몇 개를 보면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치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관상을 평해가지고 그게 맞니 안 맞는지 이것을 논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조화와 균형이죠. 이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 관상은 조화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또 드렸죠.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삶도 그렇고 마음 씀씀이도 조화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긴 것은 긴 거고요. 마치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현상을 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겉만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은 쉬워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 본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화 균형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 사람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어찌 보면 조화 균형이 맞게끔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화 균형이 맞지 않는 얼굴입니다. 첫째, 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가 휘었죠? 휘어 있습니다. 코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코는 재백궁, 즉 재물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코가 이렇게 흰 사람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설에 오를 수 있고요. 운세가 꺾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코만 보고 알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을 살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눈은 좀 크죠? 사진에 얼굴이 좀 붉게 나왔습니다. 눈은 어떤 눈이 좋은가 하면
가늘면서 긴 눈이 좋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안광이라고 하죠. 이게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세가 있어야 됩니다. 눈빛에. 그 힘이 느껴져야지 그게 좋은 그런 눈입니다. 흐리멍텅하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비 오는 날에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빛을 잃어버렸죠. 그러면 날씨가 좋지 못합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맑은 날에 하늘에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빛이 강하게 내려쬐죠. 또 너무 강해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은 가늘고 길고 흑백이 분명하고 눈빛이 선하고 맑고 깨끗하지, 이게 좋은 눈입니다. 한데 눈이 크면서 짧죠? 이런 눈은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또 다른 면에는 감수성이 강한 그런 눈입니다. 눈썹 한번 보십시오. 눈썹이 탁 하고 끊어져 있죠? 제가 아까 이치라고 그랬죠?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를 따진다면 이 눈썹은 초목입니다. 풀이 중간에 꺾이면 안 되죠?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가지런히 나야 되고 빛이 나야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눈빛이 아니죠. 그리고 머리털 난 데를 삼차라고 합니다. 이것을 얘기하죠. 이게 울퉁불퉁합니다. 반항적인 기질이 좀 강한 그런 이마 관상입니다. 그리고 이마도 좀 좁죠. 그리고 꺼져 있습니다. 이마는 하늘이고 턱은 땅입니다. 이렇게 하늘이 좁은 사람들은, 하늘은 윗사람이죠. 자신보다 윗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을 뜻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윗사람, 그 윗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한번 보십시오. 입 역시 작습니다. 입이 큰 사람이 좀 활동적이고 좀 대범합니다. 입이 작으면 좀 소심하고요. 물론 입이 작은 분 중에서도 활동가가 있습니다. 입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소심하고 활동적이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입이 좀 커야, 이 얼굴에 입이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조화 균형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조화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 살아가면서 풍파를 겪게 됩니다. 이분이 47세입니다. 이 나이대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안 좋은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 자체가 좋지 못한 그런 관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상을 평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기세, 기운, 에너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게 관상입니다. 관상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이치를 생각해서 살피게 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치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 만물이 흘러가는 그 이치,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 이게 잘 살펴서 보시면 사람의 관상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좋은 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